키네틱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낯설 수 있는데요. 조금 받아들이면서 문제풀이 방식은 이렇구나 하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1번 문제 그래프 플로팅 하는 게 나왔는데요. 플로팅 돼 있는 게 나왔죠. 문제 자체는 복잡하지만 이거의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일단 들여다볼게요. 여기서는 이퀘이션이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to determine the mole of Fe3 plus라고 해서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을 리액턴트 몰을 찾기 위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뭐를 그래프에다 줬냐면요. FESCN 2 플러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프로덕트고 as product increase FE 이게 뭐 한 거냐면요. observance of 453 나노미터라고 했어요. 453 나노미터라고 하는 웨이블랭스, 라이트 웨이블랭스에서 그때 얼만큼 observe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리티라고 줬잖아요. 이 몰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몰 per 리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퀘이션에서 항상 이퀘이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퀘이션에서 주는 정보 중에 가장 많은 게 몰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 레이시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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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응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을 했을 때 어찌됐든 똑같은 값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453 나노미터에서 그래서 결국은 observance mixture가 무엇을 뭘 했냐는 건데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o determine the mole of Fe3 plus in 100ml sample. 100ml래요. 그러면은 얘는 1리터 기준인데 이거를 우리가 100ml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죠. Sample of the unknown solution. excess case SCN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limiting reactant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Fe3 플러스가 리미팅이죠. To convert all the Fe3 plus into dark red species. 다 바꾸고 싶대요. 리미팅을 다 쓴다는 뜻입니다. Observance of FeSCN2 plus different concentration 이라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different concentration 이라고 줬는데 주어진 게 뭐냐면요. 이때에는 x-axis를 읽은 다음에 y로 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값을 보고 거꾸로 y의 값을 통해서 x의 값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bservance of the mixture 0.2에 453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3에서 0.2였으면 요걸 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였어요. 왜냐면 5하고 10 기준으로 준 거라서. 그래서 이때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몰라리티인데 근데 이게 샘플의 양이 100ml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ml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려면 우리는 10분의 1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도 그래프를 읽어냈냐는 문제인 거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몰 per 1리터 몰 in 1리터 솔루션인데 얘가 만약에 얘는 0.1배로 100ml 이거 1000ml였으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0.1리터 하면은 이것은 100ml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되는 이게 여기 잘못 썼네. 10의 마이너스 5네. 10의 마이너스 5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10분의 1을 했으니까 이때의 답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몰 이렇게 돼서 답은 C번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리고 2번에서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단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문제부터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2에서 5번이고요. 커퍼와 애시드가 반응을 했네요. 그러면은 메탈 플러스 애시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컴파운드가 뭐 솔트도 나왔고요. NO2도 나왔고 H2O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each student in a class placed 2.00g의 sample of mixture of copper and aluminu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lowly poured acid를 했대요. 뭐가 섞여 있는데 얘가 HNO3가 저만큼의 양으로 있는 걸 15.8짜리를 15ml를 갖다 썼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넘버 몰인데 뭐 일단 계산하라고 아직 말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Reaction between the copper in a mixture and the HNO3. 뭐 메탈과 그 다음에 acid에 대한 반응인데 is represented by the equation. 그 위에다 줬고요. 그 다음에 the student observed that a brown gas was released 라고 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브라운 가스예요. 그래서 NO2가 브라운 가스인 건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 프로덕트가 가스가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AP 단원별 문제풀이는요.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설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NO2라고 나와 있고 저게 브라운 가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브라운 가스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원래 저게 나왔구나. 그런데 저게 NO2가 NO2로 가스를 쓰던 브라운 가스지만 저게 다른 형식으로 바뀌면 색깔이 없어지고 가스가 아닌 형태가 나올 건데 그건 나중에 봐요. 그래서 and that the solution turned blue라고 얘기했는데요. solution turned blue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커퍼의 아이온, 이 커퍼에는 지금 NO3랑 같이 컴파운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Cu2 플러스고요. 그 Cu2 플러스의 컬러가 이게 블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정리를 하면은 NO2 가스의 컬러가 브라운 컬러고요. 그 다음에 Cu2 플러스 Cu 커퍼의 아이온이라고 적을게요. 커퍼의 아이온의 컬러는 파워에이드 색깔 블루 컬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커퍼의 솔리드의 컬러는 레드 브라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컬러 체인지가 있는 애들을 쓰면 인디케이터를 쓰지 않아도 반응이 완결됐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dicating the formation of Cu2 plus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거가 형성되었다는 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알고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the solution were then diluted with distilled water to known volume이라고 하면 concentration 볼륨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true of the reaction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true인지를 확인하려면 A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It is branched lowry acid라고 불렀는데요. branched lowry acid는 저 acid base 챕터에 가서 보겠지만 branched lowry에서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acid base reaction이고 because the solution is neutral at the en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H 플러스를 주고받아야 지금 branched lowry acid base의 개념이지 이게 뉴트럴이 됐다고 애시드 베이스의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H 플러스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B번은 브랜시드 로리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고 HNO3 스트롱 애시드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스트롱 애시드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스트롱 애시드이기 때문에 이것의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H 플러스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C번이고요. 이게 리덕스 리액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리덕스 리액션이냐면 옥시데이션 넘버 체인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Because Cu is oxidized and H plus is reduce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커퍼가 옥시다이즈 됐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옥시데이션 넘버를 다 구해봐야 돼요. Cu의 솔리드로 혼자 있는 애들은 0이고요. 옥시데이션 넘버가. 그 다음에 HNO3에서 NO3는 폴리에타믹 아이온으로 전차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얘도 전체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크리스 크로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2 플러스고요. 그리고 NO2에서는 옥시젠을 먼저 지정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하고 곱하기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4에서 이게 플러스 4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H2O의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개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예요. 만약에 역세이션 넘버 어사이닝 하는 게 어려운 학생은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트레이닝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리덕스 리액션이려면요. 억시데이션 넘버 체인지가 항상 있어야만 이게 리덕스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U가 oxidize and H plus reduce라고 물어봤는데요. CU가 oxidize 되려면은 oxidation number가 increase 해야 되고요. 그쵸. positively 플러스로 increase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H 플러스 reduce를 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oxidation number가 increase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볼게요. 그러면 CU가 oxidation number가 뭐에서 뭘로 지나갔냐면요. 리액턴트에선 0이었고요. 왜냐면 여기서 리액턴트 0이었죠. 프로덕트에선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가 됐고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이거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입장에서는요. 리액턴트에서 H 플러스였는데 H의 입장은 얘가 플러스 1이었는데 뒤에 가서는 플러스 1이라서 no change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앞에 것만 맞고 뒤에 건 틀려서 안 되고요. 그 답은 이거밖에 없어서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리덕스 리액션이다. CU가 옥시다이즈 됐고요. 나이트로젠 에러민 NO3-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왜 NO3-라고 줬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젠은 누구와 누구 딱딱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트로젠 에럼즈 NO3-니까 이거가 NO3에 있었던 거는 얘는 NO3 걸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가 전체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이거 곱하기 3하면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는 볼게요. 얘는 플러스 6이었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플러스 6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NO2로 갔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변화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는 플러스 6이었다가 플러스 6도 되고 색깔 바꿀게요. 플러스 6이었다가 플러스 6도 되고 또 플러스 4도 되는 요거 세 개에 대한 관점이라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여기 이때는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플러스 6이었다가 플러스 6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6이었다가 플러스 4도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는 no change이지만 아래에 있는 거는 no change가 아니라 플러스 6이 플러스 4가 되는 거라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리덕션 됐다고 reduced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2번에는 D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볼게요. 아유, 문제 하나가 해설이 좀 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여기서는 observanc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observance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펙트로포토미터. 스펙트로포토미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솔루션을 담아서 원리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요것도 하나 세이브를 해 볼게요. 이거는 크게 안 나오네. 요거를 보면 되겠다. 여기 좋겠네.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자, 제가 불러봅시다. 얘네들의 원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작은 큐빅처럼 생긴 얘네들을 우리가 큐벳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큐벳에 이렇게 큐빅으로 되어 있는 이 큐벳에다가 솔루션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 솔루션을 보면 이렇게 큐벳이라고 하는 얘 이름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것의 이름은 큐벳이에요. 큐벳. 큐벳. 그래서 큐벳인데요. 이 큐벳에다가 1ml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담고 여기서 라이트가 나와서 이 라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업솔브를 했는지 측정하는 게 업솔번스고 라이트가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흡수를 못한 웨이블랭스도 있고 흡수를 한 웨이블랭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기계에서 읽어주는 게 업솔번스고요. 이때에는 웨이블랭스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등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찍고 싶었냐면요. 커퍼 아이온에 대한 컨센트레이션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커퍼 아이온의 컨센트레이션을 보면은 업솔번스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얘가 0.025일 때, 0.050, 0.100, 0.200일 때 업솔번스의 값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눈에 튀는 게 하나 있네요. 양이 늘어나면 업솔번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에 물질들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커퍼 아이온이 있으면 이 커퍼 아이온의 컴파운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여기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애들의 농도가 올라가면 as concentration increased, absorbance also increased 해야 되는 건데 단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었네요. 아마 이걸 레이블링은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 튜브가 그 큐벳이 헷갈렸거나 뭐 이랬을 거거든요. 보통 실험하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떡하지? 이거 이름 적는 거 까먹었다. 아, 실험 완전 다시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unknown sample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레더처럼 알고 있는 그 레더가 뭐냐면요. 원래 기본 인포메이션이고 원래 알고 있는 값을 우리가 레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요. unknown sample은 0.330이라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아마도 이 0.330이 0.100의 커퍼 아이온 컨센트레이션과 0.200의 컨센트레이션 사이에 있지 않아야 할까? 그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요게 요 딱 중간쯤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To determine the number of moles of CU in a sample of the mixture. 해서 observance known concentration CuNO3 using spectrophotometer. 이 기계의 이름이 spectrophotometer입니다. A cuvette filled with some of the solution produced from the sample of the mixture 테스트했고요. The data collected by one student are shown. 데이터 컬렉티드가 이거겠죠. 저기 있고. 그리고 on the basis of the data provided, which of the following is possible error? 에러의 원인이 뭘까요? 저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요. 자, 한 번씩 읽어보죠. 그래서 A번을 보면 the CuNO3 2 from the sample mixture was not diluted. 다일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레이블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B번 The spectrophotometer was calibrated with tap water instead of distilled water. 물론 탭워터로 해야 되지만 distilled water를 했다고 저렇게 중간 눈금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C번 The student labeled the cuvette incorrectly. 아, 이게 답이겠네요. 레이블을 잘못했다. 이름표를 잘못 적었다. Reversing the label on two of the solution 하면은 요거 두 개를 서로 잘못 바꿔 가졌을 것 같네요. 그렇죠. 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그리고 D번에 The spectrophotometer was originally set to a inappropriate wavelength라고 했는데요. 적당한 웨이블랭스에서 측정이 안 됐다고 하면 실험 자체가 값이 아예 안 나와요. 원래 웨이블랭스가 되게 와이드 레인지가 있으면 그 중에 어디가 더 많이 흡수하고 적게 흡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의 웨이블랭스가 안 맞으면 값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4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거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요. 뭐 하는 거냐면
determine that the reaction produced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0.010 mol of CuNO3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what is the percent of Cu by mas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퍼센트 컴포지션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퍼센트 컴포지션 할 때는 우리 CU를 대칭으로 해서 볼게요. 예시로 해서. 퍼센트 CU를 보려면 total mass of CU의 NO3의 2 하고 그 다음에 mass of CU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얘 몰라매스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U의 맨 뒤에 우리 교재 맨 뒤에 가보면 몰라매스 제가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U는 64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 나이트로젠은 14, O는 16, 근데 3개가 있죠. 한 다음에 2개를 더하고 전체 곱하기 2를 해주고 다 더하고 나면 이 값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208g per 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8g per 몰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1 mole of CuNO3 2는 이거는 208g인데요. 이때 0.01몰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2.08g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8g만큼 있을 때 왜냐면 여기가 2g이라고 줬으니까 대략 비슷한 값이죠. 그래서 퍼센트 매스를 구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러면 208g 하고 64g 이렇게 했을 때 그램 지워지고 나면 대략 63, 180 정도 좀 넘으니까 180, 208 정도 대략 나오겠죠. 8, 32, 뭐 대략 비슷하게 나와서 30.xxx 이렇게 나올 거라 대략 2.00g 비스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2%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In one student experiment, the reaction proceed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키네틱스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반응 속도론 또는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 얼마나 빨리 일어납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게 키네틱스거든요. 그래서 5 넘버 5를 보면은 at a much slower rate than it did. 그래서 훨씬 늦게 진행이 됐대요. much slower rate. 좀 더 반응이 천천히 됐고요. could explain 무엇이 그것의 이유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lower reaction rate라고 하면 이것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일단은 반응이 느리다는 것 자체가 collision을 많이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에 의해서 보는 거냐면요. collision theory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키네틱스는 보통 얼마나 많은 애들이 컬리전을 서로 파리클, 리액턴트 파리클이 서로 만나서 이걸 프로덕트로 바꾸는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A번을 보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아마 컬리전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좀 더 천천히 갔다고 하면 제가 그 이유를 대략 써볼게요. 1번에 particle surface area decreased 하거나 temperature decrease를 했을 거고요. 또는 reactant concentration also decrease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면 A번에 In the student sample, the metal pieces were much smaller. smaller 했으면은 이거는 faster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maller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요. bigger. 사이즈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bigger. B번에는요. The student heated the reaction 이라고 했는데요. 히링을 하면 더 페스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쿨링을 했다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faste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cold라고 해주는 게 더 좋겠죠. C번에 doesn't use 이만큼의 solution instead of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concentration이 얘는 decrease를 했다는 뜻이에요. concentration decrease를 하면 애들이 반응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D번에 the student uses 3g sample of mixture instead of 2g 이라고 하면 양이 더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반응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컬리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reaction rate를 얘기한 거지 양 자체가 많아진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low라고 하면 전체적인 빠르기 initial rate of the chemical reaction을 물어보는 거라 예를 들어서 chemical reaction을 하면 여기 앞부분에 대한 설명 얼마나 빠르니를 물어본 거지 전체의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3g과 2g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때 2에서 3g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more product than 2g amount reactant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 키네틱스에서는 항상 무엇을 주냐면요. 리액션 레이트로 슬로우, 패스트 이걸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버올 리액션은 전체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의 스텝으로 쪼개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 스텝, 2스텝짜리였는데 이거를 원 스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오버올은 이거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거 The reaction between NO2 and CO is represented Elementary step of proposed reaction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뭐 하는 거냐면 slow라고 나와 있는 요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요거 필기해 주세요. slow라고 나와 있는 거 별표 치고 제가 여기다 옆에 써볼게요. 자, the slowest step step determine the rate of reac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스텝이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slowest 스텝을 가지고 overall reaction의 rate equation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reactant, slowest 스텝의 reactant만 가지고 써주는 거라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B번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텝 2가 slowest 스텝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rate를 이렇게 써줄 수 있죠. rate가 K 써주고 NO3 그 다음에 CO 이렇게 해서 썼을 건데 이게 슬로이스 스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나중에 컨센트레이션으로 이렇게 쓸 때에는 파워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곱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B번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 이 이퀘이션을 보면 저는 보이는 게 있네요. ClO-가 있고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H 하나 있고 여기에 H 하나 붙었었던 그 애시드들끼리의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HCl이든 뭐든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What effect will increase effect of will increase H plus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니까 이거는 reactant increased 효과가 나는 거네요. 그러면 reactant가 늘어나면 반응을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concentration increase를 하면은 좀 더 more collision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more collision 하는 거라서 collision theory of chemical reaction kinetic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에 the activation energy를 얘기했는데 activation energy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catalyst를 언급을 해줘야 하고요. B번
액티베이션 에너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캐럴리스트를 언급해야 되고 안 되고 C번에 frequency of collis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비슷해 보이네요. between H plus and ClO minus ion will increase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죠. 비슷하네요. D번 the value of the 일단 두고 D번으로 가서 the value of the rate constant will increase 라고 했는데요. rate constant가 바뀌는 것보다 컬리전을 더 많이 할 거예요. rate constant를 쓴다면 우리 아까도 봤다시피 그 H 플러스만 증가를 한다고 rate constant가 바뀌지 않아서 H 플러스가 뭐 앞에 이런 이퀘이션처럼 이 rate 이퀘이션에 포함되는지 그게 rate determining step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단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웠죠? 단서 부족. 이걸 알려면 rate determining step 알아야 정확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7번에는 C번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모든 문제 해설 다 할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자, 그래서 8번 문제에서는 O3와 O가 반응해서 2O2가 되는 반응인데요. decomposition of O3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O3가 분해되는 건데 그때 억시젠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In the upper atmosphere. 아, 이거 그거네요. 오존 destruction 하는 거죠. represented by the equation potential energy diagram 이라고 얘기했고 presence and absence of NO is given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NO의 정체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NO가 리액턴트나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을 건드린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것만 손을 댔네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만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의 NO의 정체가 우리는 캐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건 캐럴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럴리스트는 뭐 하는 거냐면요. 얘네들은 no change during chemical reaction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들어간 대로 나와야 한다. 들어간 대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있는 이퀘이션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캐럴리스트이긴 한데 A번은 원스텝이라서 안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피크가 하나를 찍고 또 하나를 찍었잖아요. presence of NO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2스텝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텝 하나, 여기에 스텝 하나 이렇게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A번의 원스텝이라서 될 수가 없고요. ACD는 2스텝이라서 맞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NO가 캐럴리스트니까 들어간 대로 그대로 나와야 돼서 이거는 일단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리액턴트의 first 스텝에서 NO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라 이거는 답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없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답을 NO가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고 이게 슬로우 스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답인데요. 이 슬로우 스텝인 이유는 위에 게 피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요거보다 피크가 여기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rate determining step이냐면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던 걸 지금 요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고요. 캐럴리스트를 썼을 때가 요 dashed 라인이라서 이때의 하이스트 피크를 갖고 있는 애가 rate determining step이에요.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야만 반응을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쉽게 다 B번이라고 알 수 있어요. 뭐를 할 필요가 없네요. 중요한 개념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2017년 멀티플 초이스 문제였고요. 여기에서 뭘 복잡하게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디하이드레이션 문제겠네요. 여기 있는 OH와 그 다음에 OH와 H가 두 개가 붙어서 펩타이드 본드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것이 우리가 전체 반응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디하이드레이션 신데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을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펩타이드 본드를 만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two molecule of the amino acid glycine join, 그쵸? 아미노 애시드 조인을 하는 거 맞고요. through the formation of peptide bond. The thermodynamic data for the reaction list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298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델타 G, 델타 H, 델타 S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thermodynamically favorability라고 하는 걸 찾을 때가 있어요. 자, thermodynamically favora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국말로 풀어서 제가 써드릴게요. 그 온도에서 활발하게 아주 잘 반응합니까? 그 뜻이에요. 해당 온도에서 활발히 반응합니까? 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문제를 들어가 보면 얘네들은 일단 298도에서 positive value를 갖고 있어요. 이 thermodynamically favorability를 판단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델타 G 노트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thermodynamically favorability가 되는데, 우리가 델타 G gives free 에너지는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T 델타 S T 델타 S 노트인데요. 이 노트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8켈빈 같은 아주 딱 기본적인 온도 25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퀘이션은 모든 온도에 해당하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델타 G,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나와 있을 때 이때에서 모든 온도 범위 all temperature range에서 다 가능한 거였는데, 이거는 딱 25도씨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라서, 이때 25도씨니까 켈빈으로 하면 298켈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기호를 스탠다드 컨디션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서 우리는 노트라고 읽어줍니다. 노트. 델타 G 노트,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때의 델타 G 노트가 파워지티브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all temperature range에서 쟤네들은 파워지티브 밸류라고 하면 쟤는 어쨌든 thermodynamically unfavor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도에서. 답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굉장히 쉽게 답이 기본입니다. not favorability at any temperature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서 all temperature에서 델타 G 노트가 0보다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이 10번 문제는 앞에 거에 대한 계산이 좀 들어가는 건데요. 11번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is closest to the bond of CN bond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제일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밸류를 가지고 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의 상황이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본드가 어디가 있었냐면요. 그린 컬러로 해볼게요. 이거를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끊어서 여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C와 O 사이의 본드의 360kJ였고요. 1몰에. N과 H 사이에서는 이거는 390의 밸류였고요. 그 다음에 C와 N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C와 N이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H와 O가 여기 한 개,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O와 H가 두 개가 있어서 얘는 460kJ 곱하기 2가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460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는 920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60, 390을 더하면은 이거는 얼마인가요? 750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750kJ를
업솔브를 해야 얘를 본드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when chemical bond breaking we need to put 에너지 업솔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드를 포밍할 때는 다시 릴리즈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50과 그 다음에 920인데 이게 본드 포밍을 했으니까 이 두 CN 차이에 의해서 대략 지금 보면 본드를 포밍 봐봐요. 750 업솔브를 했는데 이 750 업솔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본드 포메이션을 하면서 요만큼의 값과 요만큼 두 개의 값이 다시 릴리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에 있는 값들은 에너지 여기서는 에너지 릴리즈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으로 보면 C와 N 사이에서 보면은 대략 싱글 본드인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750과 920 차이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300kJ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11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true at 298 켈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74페이지를 참고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K 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관련된 건데 K 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델타 G가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잘 못했다는 건데 K 값은 표현하는 게 리액턴트랑 이렇게 표현했었죠. K는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레이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레이쇼로 표현을 할 때 이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이게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많이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로 되는 반응인데 A가 거의 다 사라졌거나 A랑 B랑 양이 비슷하다고 하면 얘는 거의 1 정도에 해당할 거고 반응이 거의 안 간 상태라고 하면 초반에 0일 거고 반응 조금 가면 1대1로 거의 비슷할 거고 반응이 거의 다 완전히 가면은 이거는 1보다 훨씬 커진 값이라서 그거는 훨씬 더 커지는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직 반응을 많이 못했다는 값이니까 얘는 0에서 1 사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이퀘이션 차이인데요. 페이지 74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2, 13번까지 하고 좀 더 볼게요. 자, best help explain why an increase in temperature 라고 했는데요. best help explain temperature increase에 대한 얘기고 the rate of the chemical reac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collision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키네릭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에너지 컬리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D번이 답이에요. A번에 higher temperature reaction have a slower activation energy 이거라고 상관없어요. higher, lower 뭐 이런 의미 온도는 그게 아니고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나오려면 항상 캐럴리스트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B번 At higher temperature, reaction have a higher activation energy. 온도랑 상관없이 캐럴리스트예요. C번 이게 반복되지 않아요. 아까도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C번 Higher temperature vary every collision result in the formation of product. 모든 애들이 다 반응을 하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반응은 사실 쉽지 않아서 이것도 안 되고 D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13번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이거는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H고 이게 Cl이라서 이걸 묶으면 HCl이니까 이거의 반응은 이거네요. 자, 메탈 플러스 애시드의 반응을 하면 얘가 뭐라고 했었죠? 솔트 플러스 하이드로젠 가스를 하는 거다. 이런 종류네요.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인데요. 이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요. 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surface area increased form이네요. 그래서 surface area increased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에서는요.
two sample of mg equal mass were placed. mass는 변하지 않았고 몰도 안 변했다는 얘기죠. equal amount of HCl contained in two separate reaction vessels. particle representation of the mixing mg and HCl이라고 얘기했어요. In the two reaction vessels are shown in figure 1 and figure 2. Water molecules are not included in the particle representation. water는 안 썼죠. 그리고 initially proceeded faster when y라고 얘기했는데요. surface area increase를 했고, 그러면 increase를 한 게 1 아니고 2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요. 2인데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MgLm are exposed to HCl. expose의 문제가 아니라 less surface area가 than Mg1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less가 아니라 more겠죠. 그래서 여기에 more Mg increase expose라고 한 게 surface area increase를 더 많이 반응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선 요거 less가 아니라 more라서 드린 거죠. 다음 14, 15번 가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서는 C2H4, H2, C2H6 됐는데 여러분 C2H4면 제너럴 포뮬라가 CnHEn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 본드를 하나 갖고 있는 알킨에 해당하는 거고요. C2H6는 CnHEn 플러스 2라서 이거는 알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will most likely increase the rate of the reacti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반응의 빠르기를 좀 더 increase 시키고 싶으면 collision theory를 보면 되겠죠. 그쵸? A번에 decreasing the temperature, decreasing 하면 안 돼요. increasing 시켜야 되겠죠. B번에 adding heterogeneous catalys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heterogeneous랑 homogeneous라는 말이 나올 건데, 이거는 reactant랑 phase가 같은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catalyst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의미하는 건데, 좀 더 반응을 잘 할까요? rate increase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catalyst는 반응을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게 해주지 프로덕트의 양을 늘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catalyst는 레이트를 인크리즈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인지 헤테로지니어스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게 C번, D번을 보면 컬리전 티어리의 쉬운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C번에 increasing the volume of the reaction vessel using a pist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볼륨을 인크리징 시킨다는 건 컬리전을 많이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가스로 나와 있는 애들인데 볼륨 인크리즈를 했다는 건 프레셔 디크리즈를 했으니까 컬리전을 많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크리징이 아니라 디크리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D번 removing some H2라고 했는데 H2는 reactant니까 removing이 아니라 put 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B번이에요. 15번 가볼게요. The rate law for the reaction represented by the equation 해서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NO2랑 F2 두 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반응인데 뭔지 모르지만 rate이라고 나와 있는 이걸 보면은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는 rate determining step of reaction. chemical reaction의 rate determining step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바로 reactant 였었어요. 그 스텝의 reactant. 그래서 이거는 실험상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reactant가 여기선 2NO2였는데 여기에 제곱이 붙지 않은 걸 보면 얘는 아마 2스텝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e rate law라고 줬고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be the first elementary step of two-step mechanis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도 the first step is slow and the second is the fast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first step이 rate determining이니까 이거가 이거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NO2와 F2가 있는 그 이퀘이션을 리액턴트에 있는 이퀘이션을 꼽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 F2라서 안 되죠. NO2 F2인데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 스텝이라서 투 스텝이 안 돼라서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끊고 갈게요.